네, 장관님. 예. 그 지난 8월에 전체회의 때, 결산 전체회의 때 그 농식품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장관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70%, 또 30%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얼마나 소비자와 농민 사이에서 조율점을 찾고 계신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거의 열흘에 한 번꼴로 물가 민생 대책이 나왔습니다. 농식품부 소관 정책을 보면 할당 관세 그리고 긴급 수급 조절 등이 추진되었죠. 근데 6월부터 추진한 이 축산물 등 할당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했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추진한 이 긴급 할당 관세 정책으로 과연 물가가 얼마나 안정되고 있는지 몇 가지 품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PPT 화면을 보시면 8월 17일부터 양파 92,000톤 물량에 대한 할당 관세를 50에서 10%로 추진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양파 소매가를 보면 관세이나 정책 시행 이후에 오히려 오름세예요. 그 다음에 7월부터 추진한 커피 원두를 보면요. 수입 전량의 할당 관세 0%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생두 수입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오르고 있잖아요. 또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를 추진한 7월 20일 전후로 소비자 가격을 살펴보니까 조금 인하가 되었다가 현재는 오히려 전보다 가격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장관님, 이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은 지금 물가 정책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품목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갈 거를 덜 올라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상승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품목도 근데 국민들 있고요.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네.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해서 소비자 권익포럼과 공동으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조사를 실시해봤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7명, 즉 73%가 할당 관세 정책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그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할당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분이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또 오히려 수입 유통업체에 배만 불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통비 문제는 다음 질의 때 제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농업인들 반발을 뒤로하고 기재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따랐는데 농업인도 소비자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 관세법상 할당 관세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이 기재부에 있죠. 그렇지만 농축산물의 경우 수급 상황과 또 여러 그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협의 과정을 분명히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의견이 중요하고요. 네. 의원님 이래요. 지금 할당 관세 적용하는 품목이 35개인데 그 중에 17개가 우리 농산물 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사료 원료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알려진 건 뭐 맨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이런 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국민들에게 느끼는 소비자 가격과 굉장히 네. 체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시각이 많다는 걸 저희도 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현장 물가, 현장 상황을 고려한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그 긴급 할당 관세 정책 중에 농식품부가 반대한 품목이 있나요? 그냥 따르셨죠? 따랐다기보다는 결정은 우리가 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튼 결정 우리가 해서 기재부에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장관이 농업인들의 관세 정책 목소리를 얼마나 잘 수렴하고 계신지 의문인데요. 지금 그 의원실에서 최근 3년간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관세 인하 요구 품목을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가 불수용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산 농가의 필수 원재료인 면실, 유당, 주정박은 불수용됐더라고요. 맞죠? 그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면실, 유당, 주정박 품목이 똑같이 FTA 관세 0%였습니다. 근데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관세법상 기재부에 할당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계획에 따라서 기재부에 요구한 것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농업인의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잘못된 할당 관세 정책으로 애꿎은 농업인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요. 또 장관님의 정책에 대한 소식, 그 7대3 어떤 편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물가 안정 정책 펼치지 마시고 농식품부 장관답게 농업인의 이익에 더 앞장서서 농축산물 관세 정책만큼은 중앙정부에서 농식품부가 주도력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을 조금 그 정책을 좀 보고 싶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네, 저 의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할당 관세는 그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고 생산자의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도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게 기왕에 하는 거 농식품부 장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 100% 찬성하고요. 그 대신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뭐 말씀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